그런데 모레 나오는 숫자 하나가 올해 주식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어. 4월 10일 금요일 미국 동부 시간 오전 8시 반 미국 노동부가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해. 근데 이번 CPI는 그냥 루틴한 물가지표가 아니야. 월가 전체가 긴장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번 3월 물가에는 이란 전쟁발 유가 폭등이 고스란히 반영되거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2월 CPI가 전년 대비 2.4%로 안정적이었거든. 근데 3월에는 갑자기 3.4%까지 치솟을 거라는 게 월가 컨센서스야. 한 달 만에 1%포인트가 뛰는 거지. JP모건은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3.4%, 에너지 섹터가 전월 대비 11%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 에너지를 빼고 보는 근원 CPI도 2.7%로 2월에 2.5%보다 높아질 전망이야. 자, 그럼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뛰는 건지 하나씩 뜯어보자.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유가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막혀버렸어. 브렌트유가 전쟁 전 73달러 수준에서 3월에 배럴당 103달러까지 치솟았고 4월 초에는 112달러를 넘기기도 했어. 미국 내 가솔린 가격도 몇 주 만에 갤런당 약 1달러가 뛴 거야. 다행히 오늘 미국과 이란 간 2주의 휴전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하긴 했어. 브렌트유가 15% 넘게 빠져서 92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게 3월 물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3월 데이터는 이미 유가가 폭등했던 시기의 물가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유가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 4월 6일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가격지수. 이게 63에서 70.7로 한 달 만에 7.7포인트나 급등했어. 이게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한 달 상승폭으로는 무려 13년 만에 최대야. 이 ISM 가격지수가 뭔지 쉽게 설명하면 서비스업 기업들한테 지난달 대비 원가가 올랐어? 내렸어? 물어보는 거야. 70.7이라는 건 조사 대상 기업 중 70% 넘게 원가가 올랐다고 답한 거지. 3월에 18개 서비스업 산업 중 17개가 가격 상승을 보고했고 가격이 내렸다고 한 산업은 단 하나도 없었어. 이걸 왜 주목해야 하냐면 ISM 서비스업 가격지수는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 서비스 기업들이 느끼는 원가 상승 압력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거든. 지금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폭등을 겪고 있다는 건 앞으로 몇 달간 서비스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야. 더 걱정되는 건 고용 쪽이야. 같은 ISM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51.8에서 45.2로 급락해서 수축 영역으로 들어갔어.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은 줄어든다. 이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그널이야.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 연준 이야기로 가보자.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어. 11대 1로 동결 결정이었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건 스티븐 미란 이사였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점도표야. 연준 의원 19명 중 7명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찍었어. 또 다른 7명은 한 번만 내린다고 봤고 합치면 14명이 올해 인하는 한 번 이하라고 본 거야. 12월 회의 때보다 인하에 훨씬 소극적으로 바뀐 거지. 연준은 올해 근원 PC 인플레이션 전망도 2.5에서 2.7%로 올렸어. 30베이시스 포인트 상향이야.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유가 충격은 보통 일시적으로 보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 4월 6일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 원래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이제는 2026년의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거라고 전망을 수정한 거야. 웰스파고는 눈에 띄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는 인플레이션 반등과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서 연준이 인내심을 갖는 쪽으로 리스크 균형이 이동했다고 밝혔어. 쉽게 말하면 물가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연준이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웰스파고만 그런 게 아니야. 시티그룹도 원래 6월부터 인하를 예상했는데 9월, 10월, 12월로 늦췄어. 노무라,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도 첫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뤘고 예측 시장인 칼시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제로 확률이 40%까지 올라갔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 연준 내부에서도 파월 의장의 거취를 둘러싼 혼란이 있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의 인준이 지연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 이런 리더십 불확실성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더 읽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연준이 인하하려 해도 지금 물가가 이렇게 뛰면 정치적으로도 정당화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모레 나오는 3월 CPI, 형들이 봐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짚어줄게. 첫 번째, 에너지 항목이 얼마나 뛰었는지. 컨센서스는 에너지 섹터 전월 대비 11% 상승인데 이걸 넘어서면 시장은 상당히 충격받을 거야. 두 번째, 근원 CPI가 2.7을 넘어서 2.8이나 2.9까지 가는지. 에너지를 빼고도 물가가 뛰면 이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라 연준 입장에서는 인하를 더 미룰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주거비 항목. 2월에 주거비 상승률이 전년 대비 4%까지 둔화됐는데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해. 주거비가 CPI에서 35%를 차지하니까 여기가 계속 내려오면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 드는 거야. 자, 형들, 냉정하게 정리하자. 나는 이번 3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소폭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 이유는 이래. ISM 가격 지수가 70.7로 치솟았고 3월 에너지 가격 데이터는 이미 확정된 과거 데이터야. 거기에 식료품 물가도 2월에 0.4% 올랐는데 미국 농무부가 2026년 식품 물가 전망을 3.6%로 상향한 상태거든.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렇게 읽혀. 이란 휴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면 연말쯤 한 번 인하 가능성은 살아있어. 시티그룹 같은 곳은 아직 9월부터 인하를 기대하고 있거든. 하지만 유가가 다시 오르거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2.7을 넘어서 고착화되면 웰스파고의 전망처럼 올해 인하 제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어. 형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건 이번 CPI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3.4%가 이미 컨센서스에 반영돼 있으니까 만약 실제 발표가 3.2에서 3.3 사이로 나오면 오히려 안도 랠리가 올 수 있어. 반대로 3.5를 넘어서면 그때는 시장이 금리 인상까지 우려하면서 급락할 수도 있는 거지. 결국 핵심은 이거야.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 때와 비슷한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 에너지 쇼크가 서비스 물가로 전이되고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 금리 인하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 늦으면 아예 없을 수 있어. 모레 발표되는 3월 CPI, 결과에 따라 올해 투자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 형들 꼭 주목하고 있자.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CPI 결과 나오면 바로 분석해줄게. 그때 또 보자.